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세상 끝도 새로운 시작도 결국 아름답게 기억됩니다. 이호수는 병이 더 나빠지진 않았지만 쉽게 나아지지도 않을 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원도 치료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며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싸우는 중이죠. 그런 호수에게 미지는 묻지도 않았던 과거를 꺼냅니다. 나도 그거 깨닫기까지 10년 걸렸어. 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플링. 그는 늘 간직해왔던 반지를 꺼내 미지에게 건넵니다. 자기 반지는 이미 손가락에 끼워진 채였죠. 작고 예쁜 반지 하나에 미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백합니다. 야, 너 왜 자꾸 내가 할 말 먼저 해? 나 할 말 없어지게. 그 장면 우리 모두 함께 웃었죠. 한편 유미래는 조용히 결심을 꺼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딸기 농장도 계속하면서 투자 블로그를 운영하겠다는 포부. 그 말을 들은 한세진은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내가 초기 투자할게요. 수익은 92대 8. 미래씨가 92, 내가 8. 도움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미래는 조금 놀랍니다. 하지만 세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라는 건 원래 이런 겁니다. 둘의 관계는 언제나 손해를 감수하고도 응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 김로사 유작 시집의 낭독회. 예전엔 늘 남의 낭독만 들었던 상월이 이젠 강단 위에서 자신이 읽습니다. 나의 세상은 너를 만나 노래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새를 데려가듯 너는 나를 시로 이끌었다. 세대를 뛰어넘는 이 시집은 그저 종이 위의 글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가장 깊은 눈물의 순간은 단연코 할머니와의 이별이었습니다. 미지야, 가자. 우리 집. 집에 가고 싶어. 병원이 아닌 진짜 집으로 돌아간 강월순 할머니. 잠든 할머니 옆에서 미지는 조심스럽게 미래에게 말합니다. 나 대학 가보고 싶어. 상담심리사라는 꿈. 처음엔 무서웠던 세상도 공부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다고. 할머니는 그런 미지를 응원하듯 꿈에 나타납니다. 구름 모양이 희한하고 빤히 보는 새가 있으면 그게 할머니야. 하나도 슬픈 거 아니야. 나 많이 안 울고 열심히 살게. 그러니까 맘껏 다녀오고 가끔은 나도 보러 와. 울음을 삼키며 신발을 신겨드리는 손길. 그 장면은 오래도록 가슴을 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지가 꺼내든 독백. 인생은 끝이 있는 책이 아니라 내가 직접 써 내려가는 노트라는 걸. 예상치 못한 사건이 있더라도 행복을 찾아 써 내려가야 한다는 걸. 그녀는 이제 진짜로 미지의 서울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후의 이야기, 이제 우리는 어떤 챕터를 써나가게 될까요? 2부에서는 미지와 호수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사랑이 끝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시작되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의 상상으로 이어가 봅니다. 말보다 깊은 눈빛으로 사랑을 전하는 남자 이호수. 그는 어느새 서울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청력은 여전히 한쪽 귀만 들렸지만 그는 누구보다 따뜻한 말로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억울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호수는 늘 조용히 그들의 편이 되어 주었죠. 그 옆엔 유미지가 있었습니다. 심리학과 졸업 후 미지는 직접 상담센터를 열었어요. 상담심리사. 어느 날 호수 앞에서 수줍게 꺼냈던 그 꿈을 정말로 이뤄낸 겁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 외롭던 이들이 미지의 따뜻한 손끝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들의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 점심시간이 되면 호수는 조용히 미지의 문을 두드려 말하죠. 오늘은 김치찌개야, 내려와. 서울 한복판 햇살 좋은 작은 아파트. 그곳이 두 사람이 함께 꾸린 신혼집입니다. 호수는 출근 전에 귓가에 사랑해를 남기고 미지는 그 말에 꼭 안겨. 문 열면 바로 옆에 있을 게라고 속삭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미지의 생일 파티가 끝난 후 작은 케이크 하나와 함께 호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미지야, 나랑 평생 같이 있어 줄래? 그의 손에는 1년 전 미지가 서랍 속에서 발견했던 그 반지가 다시 반짝이고 있었죠.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하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울었던 날도 웃었던 날도 함께였기에 모두 소중했던 시간.
그리고 우리는 믿어요. 그들이 써 내려갈 다음 챕터도 분명 따뜻하고 반짝일 거라고요. 이상 미지의 서울 내피셜 2부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래와 세진의 챕터 그리고 쌍둥이 자매의 미래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미래는 결국 해냈습니다. 딸기밭에 물 주며 투자 블로그를 쓰던 그 소녀는 이제 한국 농업계와 투자업계를 모두 뒤흔든 스타가 되었죠. 그 이름도 정겨운 미래 파머스 펀드. 작지만 탄탄한 농장 기반 스타트업이 지속 가능한 투자 모델로 주목받으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엔 늘 딸기처럼 작지만 달콤한 수익을 나누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유미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곁엔 미래의 첫 투자자이자 파트너였던 한세진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투자사에서 입지를 다지고 돌아온 그는 국내외 지속가능 투자 컨퍼런스에서 늘 미래의 이름을 가장 자랑스럽게 소개했죠. 저는 이 사람 덕분에 돈이 아니라 의미에 투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고백보다 더 큰 울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여전히 흙 묻은 장화를 신고 농장을 누비고 세진은 수트 차림으로 회의 전화를 받으며 그녀를 따라갑니다.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은 참 어울립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 두 사람. 때론 함께 파종하고 때론 함께 투자 계획서를 검토하고 밤엔 조용히 나란히 노트북을 두드리며 각자의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 미래와 세진은 동업자이자 연인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둘이 사귄다고요? 세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죠. 저는 매일 고백하는 중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미래는 새빨간 딸기처럼 얼굴이 물듭니다. 그들의 하루는 그렇게 오늘도 햇살 속에 무르익어 갑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도 누군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 후에도 누군가는 혼자인 채로도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김옥희 여사 늦게 핀 꿈의 꽃. 김옥희 씨는 드디어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 미지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았던 꿈. 미대에 가고 싶었다는 말. 그 말이 계기가 되었는지 오키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작은 전시회도 열게 됩니다. 전시장 한 구석엔 딸이 준 물감 세트와 그림은 내 마음의 언어야 라는 손글씨가 놓여 있죠. 그림 속엔 젊은 시절의 엄마 강월순. 엄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 이름 엄마. 그리고 두 딸의 웃음과 새 한 마리가 꼭 그려져 있습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 따뜻한 숨결은 오키의 붓끝에 남아 있습니다. 연분홍 여사는 어떻게 지낼까요? 분홍은 여전히 엄마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내가 아니라 단 하나뿐인 아들의 엄마. 남편이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재혼 한 번 없이 호수 곁을 지켜온 그녀는 이제야 자신을 위한 삶을 조금씩 엽니다. 최근엔 요가를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나도 좀 살겠다는 농담도 합니다. 하지만 매달 한 번 서울로 올라갑니다. 호수에게 반찬 해다 주러. 그리고 그 옆엔 늘 미지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분홍은 마음속으로 속삭이죠.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충구 더는 분노가 아닌 정의로. 충구는 이제 분노보다 정의를 먼저 말합니다. 사건이 터졌던 그날 그는 본인의 분노를 참지 않았고 결국 가장 옳은 방식으로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선택은 그에게 분노조절장애 청년회장에서 진짜 변호사 충구로 성장할 수 있게 했죠. 지금의 충구는 작은 로펌을 여러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사건을 무료로 돕습니다. 후배들이 어려워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근데 감정 없는 정의는 힘이 없어. 그리고 김수연 선배. 그 누구보다 상처가 깊었던 그녀는 오랜 방 안 생활을 끝내고 다시 대기업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회사가 이름을 떨치자 미래의 회사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깁니다. 처음엔 복도 끝까지 가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이젠 커피도 타고 메일도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래가 건넨 명함 하나. 투자기획실 김수연. 그 이름 석자에 수연은 울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다시 자기를 필요로 해준다는 느낌. 그건 어떤 치료보다 강한 회복의 힘이 되었죠. 그렇게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는 다시 시작하고 누구는 계속 걸어가며 누구는 오늘을 잘 견뎌냅니다. 결국 우리는 다들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겠죠.
미지의 서울, 나의 서울, 우리의 서울. 이 드라마는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을 다독이고 지나온 날들을 끌어안게 한 이야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단한 하루를 지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잊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미지의 서울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여운을 남긴 아름다운 드라마였습니다.